자, 요 바로 앞 시간에 매테리얼 아이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매테리얼 아이디가 왜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요 옆에 창까지 만들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창문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그러니까 윈도우로 이걸 만드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슬라이딩이 하나 있죠. 슬라이딩. 자, 픽스 창은 그냥 모델링 하는 게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 그 매테리얼 입히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픽스 창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모델링보다는 수치 넣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얘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수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이, 와이드, 그 다음에 뎁스가 있죠. 뎁스는 아까 마찬가지로 100으로 줄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똑같이 호리즌털 와이드 40, 버티컬 와이드 40 주시고, 시크니스. 자, 이 시크니스는 뭐냐면 요 프레임의 두께예요.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면, 아니구나. 자, 이거는 맞아요. 예, 요 바깥 프레임의 두께입니다. 이 시크니스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픽스도. 그래서 여기가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움직여주면. 이거는 일부분 창의 옆면이 노출되는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벽에 다 가로막혀서 안 보이죠.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걸로 창문을 만들었을 때 장점 뭐냐면, 얘가 맨 밑에 보면 오픈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헝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얘가 열리고 닫히는 거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딩 창문 같은 경우에, 자, 바깥쪽에 프레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유리가 껴지는 프레임이 또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게 바로 레일 앤 패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가 40을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자, 패널 호리즌탈, 패널 버틱스는 뭐냐면, 이 창문 안에서 또 프레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옵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문이 이것도 완성이 됐는데, 글레이징은 12mm 줘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얘도 에디트 폴리로 넘겨보면 똑같아요.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있어서, 자, 유리는 3번이고, 자, 이 앞쪽에 이 부분은 또 다르죠. 4번으로 돼 있고. 자, 여기서 시크니스를 0으로 줄였더니 이 부분이 그냥 바로 앞으로 나오죠. 자, 10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프레임의 두께라는 게 이 부분의 두께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안쪽에 프레임이 얼마나 들어가서 형성이 될 건지에 대한 옵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아까 약속했던 대로, 자,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슬레이트 매테리얼을 여러분이 한번 해볼 시간이 왔죠. 자, 매테리얼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누르면 되고, 단축 키는 M이에요. M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V레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깔았다면 메테리얼에 V레이 메테리얼이 뜰 건데, 자, 그거는 여기 V레이 메테리얼이 뜨기 위해서는 자, F10 누르면 나오는 렌더 셋업, 그리고 메테리얼 에디터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의 기어 아이콘, 요거를 눌러서 나오는 요 렌더 셋업에서 렌더러를 V레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V레이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에 V레이 부분에 메테리얼이 이렇게 잔뜩 떠요. 자, V레이 메테리얼을 쓰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메테리얼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V레이 메테리얼을 쓸게요. 그래서 스탠다드 메테리얼로도 하실 분들은 그냥 이 하얀색 컬러에 유리가 될 부분, 투명한 녀석을 하나 만들면 돼요. 자, 요 오파시티를 10만 주면 스탠다드에서는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유리 구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하셔도 되고, V레이 메테리얼에서는 자, 프레임 자체 컬러 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얘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얘 파라미터가 뜹니다. 얘를 무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는 그냥 한 번 클릭, 그 다음에 얘에 있는 옵션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고, 한 번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진해집니다. 이거는 무브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야만 이렇게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는 유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얘는 적당한 파란색. 보통 유리가 그 철분이 많이 안 들어가고 납이 많이 들어간 걸 쓰죠. 철분이 들어가면 브라운 컬러의 유리가 되고, 납이 많이 들어가면 푸른빛이 도는 유리가 됩니다. 보통 철분이 드는 유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 납이 들어간 푸른 유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컬러로 베이스 컬러를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요걸 누르면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그 화면 조정 같은 이미지가 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트라는 거는 반사예요. 그래서 얘를 좀 주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들어가고, 리플렉트라는 녀석은 투명도예요. 그래서 투명도를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이렇게 유리가 됩니다. 당연히 반사에서 유리에 땡 하고 맺히는 것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건 글로스니스 옵션이에요. 자, 다른 옵션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과연 어떻게 쓰이는 건지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까 우리가 유리의 메테리얼 아이디가 메테리얼 아이디를 확인할 때 에디트 폴리에 가서 면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했었죠. 유리는 3번이었죠. 자, 여기 보면 제너럴 부분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걸 꺼내보면 숫자만 이렇게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이 유리죠. 한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윈도우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선택한 거에 사인한다는 걸,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이콘, 요거를 눌러주면 여기 적용이 됩니다. 자, 얘가 적용이 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적용이 되니까 어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삼각형이. 근데 여기
적용이 되고 나니까 하얀색 삼각형이 생겼어요. 자, 지금 창문이 아닌 얘가 적용되어 있는 창문이 아닌 벽체를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얀색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 선으로 내 귀퉁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엔 적용되어 있지만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에 얘가 적용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표시가 있는 거는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에 얘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자, 1번이었죠 여기가. 1번인 부분이 매테리얼이 적용이 되고 2번인 부분이 적용이 되고 3번인 부분이 적용이 된 거예요. 3번은 유리여야 되니까 아까 만들어 놨던 유리를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5번, 6번까지 적용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컬러를 한번 바꿔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자, 매테리얼 아이디는 결국에 뭐냐? 에디트 폴리에서 면마다 매테리얼 아이디가 다르게 돼 있으면 매테리얼을 입힐 때 아이디별로 내가 다른 재질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아까 만들어 놨던 얘도 자, 얘는 똑같이 1, 2번하고 4, 5, 6에 들어가면 되겠고 얘는 유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자, 리플렉트랑 리프렉트가 많이 헷갈리실 건데 L 들어간 게 반사고 R 들어간 게 굴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R은 한번 꺾였으니까 굴절, L은 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쓰는 요게 스케치업에도 다 있는 옵션들이에요. 스케치업 V-Ray에도. 그래서 유리는 다 만들어졌고 자, 이제 도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면서 유리창을 다른 데도 끼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삼연동 도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윈도우를 만든 다음에 삼연동 도어로 에디트 폴리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도어를 한번 봅시다. 자, 도어도 여기 있어요. 제가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하는 것보다 맥스로 모델링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계단을 이렇게 만들고 물론 스케치업에도 플러그인이 있는데 계단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창문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도어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나중에 이 가구 만드는 것도 보시면 왜 빠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일단 도어를 한번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샘플로. 자, 피벗 도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데 도어는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레임 두께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레임 두께를 줍니다. 자, 여기 프레임 옵션이 있죠. 와이드 40 주고 뎁스 40 주고 뭐 아니 이건 10만 줍시다. 보통 우리가 벽에서 이만큼 튀어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지금 벽면이 여기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처음에 만든 요 부분 도어의 그 프레임이라고 해서 만든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바깥으로 프레임을 주면 바깥으로 커져 버려요. 자, 그래서 이 도어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면 편하냐면 도면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편합니다. 도면이 있으시면, 자, 이 도면의 안쪽에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위로 올려요. 높이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40을 빼주는 거예요. 하이에서 20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을 40을 주면 딱 맞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면이 뭔가 이상하게 그려졌구나. 여기 틈이 생겼죠. 45인가? 45씩이네요, 프레임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줄어야겠죠. 2055. 그래야 면이 안 겹쳐 있을 테니까. 자, 이 뎁스 부분, 프레임의 뎁스 부분은 뭐냐면, 보통 문이 10mm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10mm를 주면 양쪽으로 더 프레임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어 옵셋 같은 경우에 이 옵션은 뭐냐, 이렇게 도어가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가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더블 도어를 누르면 문이 두 개가 되고요. 플립 스윙을 누르면 문이 달리는 방향이 바뀝니다. 플립 힌지는 지금 보면 티가 안 나요. 여기 보면 오픈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 오픈 옵션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게 되는데, 플립 힌지는 경첩이 달리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경첩이 달리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면대로라면 이 방향으로 열리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리프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리프 파라미터. 리프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 문짝에 관련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thickness라는 거는 이 문의 두께 40mm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리프 파라미터에서 두께를 40을 줬는데 이 외곽 부분만 두께가 40이 생겼죠. 이 이유는 뭐냐면 패널 옵션에서 글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유리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리문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서 스틸탑 레일, 스틸탑 레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값을 주면 위쪽하고 옆면에 그 프레임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버텀 레일이 따로 있는 거, 아래쪽 레일이 따로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유리를 달면 유리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은 두꺼운 금속으로 받쳐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보면, 프론트 뷰에서 보면 보통 유리문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아래쪽에 유리 무게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금속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글래스의 시크니스는 이 마찬가지로 여기 유리의 두께겠죠. 유리의 두께입니다. 가운데 껴져 있는 유리의 두께. 자, 논을 눌러보면 이런 옵션들 집어넣었던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민자 목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열었다 닫았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면 문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죠. 자, 베벨드라는 게 있는데, 베벨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에 뭐 저기 몰딩 달려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널 호리젠탈, 패널 버티컬, 요거를 옵션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 뮨틴이라는 걸 눌러주면 여기 이 유리문의 그 격자라든지 패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베벨드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에서 추가로
이런 식으로 몰딩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몰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집에서는 그런 건 안 쓸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논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창하고 도어를 이런 방식으로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유리창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도 슬라이딩 유리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픽스 창입니다. 픽스 창, 슬라이딩 도어. 요거는 만든 다음에 에디트 폴리에서 요걸 좀 옮겨줘야겠죠. 가운데에 있을 거를 요걸 이렇게 위치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픽스 창. 여기 픽스 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니다, 요거는 열리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위아래로 열리는 거,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거, 화장실 쪽도. 그래서 창문의 종류를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어닝이 위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픈해보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 쪽하고 주방 쪽은 이걸로 만드시면 돼요. 어닝. 자, 케이스먼트는 이렇게 열리는 창입니다. 이렇게 열리는 창이고, 다른 옵션들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가 다르고요. 나머지는 옵션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한 번씩 이렇게 늘려보고 하시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픽스 창은 해봤고, 피벗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창문이 엄청 가로로 넓을 때 한 번에 열려야 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연 다음에 사이드로 제끼는 창문들이 있어요. 가로로 넓을 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를 써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창문에서 소방법 때문에 탈출용 대형 창을 놔야 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연 다음에 얘를 사이드로 제끼면 여기가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왕관기가 있겠죠, 창문 옆에. 그러면 그 왕관기를 이용을 해서 탈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창문, 그런 창문의 경우에 이런 걸 씁니다. 피벗, 회전창이죠. 프로젝트 창은 사실 프로젝트 창이라 그래서 시스템 창의 일종인데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열려요. 보통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픽스 창이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든 안쪽으로든 밀어서 여는 요 창문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참 쓸데가 없어요. 슬라이딩 도어는 아까 만들어 봤죠. 이렇게 열리는 거. 자, 우리가 어닝 같은 경우에는 뭐에다가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갤러리 창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갤러리 창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창문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여기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옷
그 에어컨 들어가거나 보일러 들어가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거나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보일러실이나 그 실외기가 아파트 안쪽에 따로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부 쪽으로 이 갤러리 창이 들어가요. 왜냐면 실외기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외기가 순환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샜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환기를 해야 되고요.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빠져줘야 냉각 성능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갤러리 창을 만들 때 이거를 응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패널 카운트를 늘려줘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갤러리 창을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럴 때 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2층과 1층에 창문과 도어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 넣는 것까지,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창문이랑 도어를 여기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뭐 정문 도어 요거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죠. 근데 양쪽 문 크기가 다른 거나 삼연동 도어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따로 올릴게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